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세월호 선치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선 기억식이 열리는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향후 국정 운영 방향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9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반도체 기지로 만들기 위한 건데 미국이 지원한 보조금 중 3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팽목항에서 진도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월호의 기억이 자리한 곳. 팽목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팽목항 한쪽에 자리 잡은 팽목기억관 철거를 놓고 여전히 유족과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파제 끝으로 노란 리본이 그려진 빨간 등대가 추모객들을 맞이합니다. 지금은 진도항으로 이름이 바뀐 팽목항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오늘 이곳 팽목항을 포함해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은 오늘 오전 참사 발생 해역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선상 추모식을 엽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선 오후 2시 반 기억식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기 안산 화랑 유원지에서도 오후 3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립니다.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선 오후 4시 16분부터 1분간 추모 경보 사이렌도 울립니다. 이 밖에 서울과 인천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추모 분위기와 달리 팽목항 한쪽에 자리 잡은 팽목기억관은 철거를 두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기억관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유족과 안 된다는 지자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진도군청이 여러 번 철거 공문을 보냈고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몇 년간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진도군청은 지난 11일에 진도항의 다른 곳에 기억관 부지를 제공하겠다, 또 기억관 자리엔 표지석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냈습니다. 시민단체는 안이 확정되면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지만 팽목 기억관의 제자리 찾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힙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인데요.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 쇄신, 국회와의 협력 방안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료개혁 현안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이 소식 JTBC 뉴스 특보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기 전까지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출범 시기와 방법 등은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난 뒤 지도부 공백 상태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10여 명이 논의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원 당규상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관리형 비대위를 구성해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는데 당내 공감대가 이뤄진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호영, 정진석, 한동훈 비대위를 거쳐 벌써 4번째 만들어지는 비대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뒤 김종인 비대위를 꾸려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거의 매년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당내에선 22대 국회 출범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비대위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지도부를 뽑는 것. 일단 원내대표를 새로 구성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그 새 원내대표가 빨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 그게 수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비대위의 세부 방향과 전당대회 시기 등은 오늘 오전에 열리는 당선자 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총선이 끝나자 이제 의정 갈등, 이 강대강 대치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했고 의사들을 향해선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 중재안이 통할지 주목됩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 후 처음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입니다. 국회에 여야, 정부, 또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의료계 역시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김윤 서울대 교수 등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대란 해결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 협의체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여야 정당까지 논의에 참여하자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총선 후 처음 공개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통일된 대안을 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직한 전공의 1,300여 명은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고 박 차관의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약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지급한 반도체 보조금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64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입니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자국을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행보입니다.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이에 맞춰 삼성은 미국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공장에 더해 패키징 시설과 연구센터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테일러시의 전체 투자 규모는 55조 원대로 기존 투자 규모의 2배가 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삼성의 투자는 한미동맹이 미국에서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삼성의 이번 투자로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간 민사재판은 많았지만 형사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들 앞에서 작정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This is political persecution. This is a persecution like never befo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like it. And again, it's a case that should have never been brought. It's an assault on America.
And that's why I'm very proud to be here. This is an assault on our country.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16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인 영화 배우였던 스토미 데니얼스는 과거 트럼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이 입막음용으로 1억 8천만 원을 건넸고 이를 회사 돈으로 처리하며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으로 길면 8주 동안 일주일에 4번 재판이 진행되는데 트럼프는 매번 출석해야 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선거 캠프를 아예 뉴욕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원 근처에는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Well, it's not going to be fair. And like I said, if the man steps on a roach, they're going to try to convict him for murder. And this is not the America I grew up in. 재판 첫 주에는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원이 많은 뉴욕의 특성상 트럼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여전히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겠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 표심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정재호 주 중국 대사에 대해 신고 한 달여 만에 외교부가 현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갑질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는 물론 수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으로 감사팀을 보냈습니다. 정재호 대사의 갑질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중대사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는데 적어도 2주는 조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 접수 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징계 조치와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한 주재관은 정 대사에게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만일 관련된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정 대사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언론 보도 내용은 일방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서도 갑질 행위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을 삼갈 것이라고 밝힌 뒤 돌연 특파원단과의 정례 브리핑을 취소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 전체 회의나 타국 대사들과의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 대사는 윤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 동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 선거에서 한국 이름을 내걸고 출마한 시의원 후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김진호 씨, 일본 가사오카 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요. 유세 차량에 적힌 이름 김진호, 한국 이름 그대로 출마한 겁니다. 제1교포 정치인은 여러 명 있었지만 한국 이름으로 출마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24명 중 20위 안에 들면 당선하는 선거, 김 씨는 공동 20등이 됐습니다.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적혀있는 그 막대기에 뽑기를 합니다. 낮은 숫자가 나온 사람이 진짜 최종 쿠지에서 또 낮은 숫자를 뽑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두 번 다 10번을 뽑아오고요. 아쉬운 낙선이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자가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뭐 두 가지 기분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지금 어제 잠도 못 자고. 28살에 부인을 따라 일본으로 간 지 13년이 됐지만 선거에 나갈 결심을 하고 귀화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인구 5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 비난도 응원도 있었습니다. 한류 붐이 특히 아이돌 많다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그걸 보면 아이들이 저한테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그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걔들 투표권 없지만
외부인이야말로 일본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살 미래를 위해 출마를 결정했다는 김 씨는 4년 후 다시 선거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배에 붙은 따개비를 청소하려고 잠수부가 내려갔다가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울산항에 들어온 화물선에 있던 코카인은 142억 원어치,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따개비가 잔뜩 붙은 이 창살은 화물선 바닥 냉각수 통로입니다. 잠수부가 따개비를 제거하러 갔다가 통로 안에서 검은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관에 신고했습니다. 이걸 방조해가지고 해놨네. 가방을 칼로 찢어 열어보니 마약입니다. 코카인 맞다. 맞는 거 맞아요. 벽돌 모양 코카인 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두 28개였습니다. 28.4kg, 9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42억 원어치입니다. 코카인 덩어리 2개 안에선 GPS 위치 추적기도 발견됐습니다. 화물 아닌 이 화물을 걱정한 누군가가 숨겨둔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선적인 이 화물선은 지난달 아연과 납을 싣고 멕시코에서 출발했습니다. 울산을 거쳐 뉴질랜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화물선에 몰래 마약을 숨겨 이동하는 이른바 기생충 수법입니다. 코카인은 배가 출발하기 전인 지난해 누군가 숨겼지만 제때 회수하지 못한 걸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함께 이 코카인 주인이 누군지, 누가 받으려 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라며 돈을 가로채운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2030 MZ세대인 이들은 조직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고 종합 격투기 훈련까지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흰옷 남성, 90도 인사를 받습니다. 남성은 검은 옷 입은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고 무리도 합세해 발길질을 시작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걸 붙잡아 일으켜 또 때립니다. 버릇이 없다고 트집을 잡은 지인을 혼내주는데 평택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장이 조직원들을 동원한 겁니다. 대부분 20, 30대로 이뤄진 이 조직,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주먹 잘 쓴다고 소문난 동네 청소년들을 데려다 경쟁 조직에 밀리지 말라며 종합 격투기까지 익혔습니다. 경쟁 조직과 싸우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행동 강령 아래 BC 등을 주축으로 20, 30대 조직원들이 종합 격투기 훈련 등을 실시한 것으로 지역 상인들에겐 두려운 존재가 됐습니다. 저희는 가게를 하면서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상인들을 상대로 보호비라며 돈을 뜯고 경쟁 조직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이권을 뺏기 위해 종업원을 때려 소란도 피웠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등 지난 1년 7개월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확인된 것만 조직범죄 14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입니다. 경찰은 일당 56명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오심을 숨기려던 심판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방송을 통해 중계됐습니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판정을 놓치면서 생긴 오심을 은폐하고 조작까지 하려고 한 겁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 심판진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음성은 분명히 볼로 인식했다고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는 우리가 빠지는 국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진이 몰래 나누던 대화가 TV 중계 방송을 타고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의가 있는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희대의 오심 은폐 사건은 NC 투수 이재학이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지만 볼로 판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심판이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콜을 놓친 겁니다. 안 들렸으면 안 들렸다고 사인을 주고 해야 되는데 넘어가 본 거잖아. 실수에서 비롯된 오심인데 이후 심판진의 태도가 더 문제였습니다. 오심을 순순히 인정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를 기계 탓으로 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던 시도까지 공개됐습니다. 볼이라고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안 깨질라면. 판정이 잘못됐는지 다투려면 다음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NC는 억울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볼 판정을 전달받기까지 10초 넘게 걸렸기 때문에 다음 투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항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볼 카운트 하나가 결국은 실점을 불러냈고 역전패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팬들은 판정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오심 은폐에 관여한 심판 3명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판정에 문제가 생기면 로봇 심판 ABS의 운영 요원이 나설 수 있게 하고 더그아웃에서도 볼 판정을 곧바로 전달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중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지만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자리엔 북서풍을 따라 황사가 유입됩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과 전라, 경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